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언론이 알아서 홍보해주는 자산에 투자해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원리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투자의 성과들을 거둬가죠. 그런데 과연 몇 개의 원리를 알고 계십니까? 또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오르는 자산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재화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공급 수요 곡선에 대한 내용들. 이 공급과 수요 곡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 위에 있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면 떨어지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긴 한데 또 가끔 헷갈리기도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헷갈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사례로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례를 알고 있어야 오랫동안 까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파트의 공급이 한동안 없으면 아파트라는 재화가 희소해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게 이제 공급이 줄어들 때 가격이 오르는 그런 개념이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재화의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인 반감기가 4년마다 도래하면 그 시점 부분으로 해서 1년 정도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서 올라가면서 그 줄어든 공급량에 대한 가치를 가격에 반영해주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한 거고요. 롤렉스 같은 재화들은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이제 그 해당 기업이 좀 조절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하고 상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좀 만들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게끔 잘 방어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급과 수요가 만약에 일정하다라는 걸 전제로 본다면, 즉 특별한 공급량의 증가도 없고 수요량의 증가도 없다, 그냥 극히 평온한 시장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성장성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성장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본질입니다. 뭐냐면 투자라는 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제품이나 재화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 이건 때려 죽여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 또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게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로에서 시작해서 급성장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이어지는 모빌리티 산업혁명,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죠? 언제까지 내연기관 차가 미래 모빌리티라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동력은 전기로 바뀌고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라 그 바뀐 동력을 이용해서 스마트카로 바뀌고 AI가 탑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으로서의 변화는 모빌리티라고 하는 산업의 큰 패러다임 변화 안에서 우리가 피하거나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즉 이미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미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미래가 다가올 때 과연 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갖고 이끌 기업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고민하면 되죠. 전기차와 자율주행 산업 자체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단 그 해당 분야에서의 최고의 기업이 어디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신생 자산군이긴 하지만 새로운 화폐 현상을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 이 부분에 대해도 이게 새로운 화폐 현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주류 산업과 금융권에서도 받아들이고 각국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을 정도,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산업으로 커졌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더라도 비트코인을 화폐일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 골드의 개념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자신의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는 해칭 수단으로서의 그러한 의미만으로도 비트코인은 제로에서 시작해서 발행량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까지 가서 희소해지기 전까지 많이 모아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물론 저는 비트코인은 장부고 새로운 화폐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일반적 논리로만 설명을 쉽게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인류가 자리 잡은 이후에 끊임없이 주인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생겨났다 없어졌다 다른 나라가 차지했다 뺏었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생적인 입지의 장점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서울부동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서울의 수도는 조선 때부터가 수도가 아닙니다. 이미 백제 고구려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부터 한강을 두고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들을 하고 서로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활동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서울의 입지라는 것은, 그리고 한강이 가로지르고 있는 그 한성, 과거의 한성, 그 다음에 한양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의 서울 역시 지금의 서울과 똑같은 입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땅, 이 서울의 땅, 이 서울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앞으로 미래로 계속 나아갈수록 그 시대에 맞는 얼굴로 계속 변화되고 변모할 뿐 이 입지적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테슬라, 비트코인, 서울 부동산과 같이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 말하면 좀 입이 아플 정도의 상황들의 자산들인 것들이 확인됐다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아직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좀 갸우뚱하고 계신다면 사실은 각각의 산업들이나 자산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부분에서 빈 퍼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빨리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급과 수요에 대한 원칙 첫 번째, 두 번째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 특징들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 자산의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하나, 이 글에서 언급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이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뭐냐? 무조건 언론에서 알아서 홍보해주는 자산에 투자하세요. 무조건 언론이 알아서,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홍보해주고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언론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내 자산을 홍보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게 가능해? 그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뭐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자산들,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 이런 것들은 지금 언론이 알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홍보해주고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테슬라는 기업 광고를 전혀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어떤 모빌리티 기업보다 많은 언론에서 알아서 기사를 써줍니다. 왜? 악의적으로 까고 싶어가지고 쓰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대중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뭐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든, 실적이 나와서 쓰든, 일론 머스크가 또 이상한 소리 했다 그러면서 약간 어그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쓰든, 어떤 이유에서든 매일매일 기사가 쏟아져요. 결국 이게 테슬라의 홍보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기사가 끊임없이 나와요. 오르면 오른다고 나와, 내리면 내린다고 나와, 월가의 구루가 망한다고 했으면 망한다고 했다고 나와, 많이 올라갈 거라고 했다고 또 그랬다고 나와, 한 나라가 도입했다면 나와, IMF가 막았다고 하면 나와, 글로벌 기업이 샀다고 하면 나와, 러시아가 원자재 결제에 쓴다고 하면 나와, 뭐 계속 이런 식이에요.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결국 테슬라와 비트코인처럼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으면 이 강력한 팬덤 때문에 오히려 반대쪽에 강력한 저항이 존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해당 기사가 나오면 이 강력한 팬덤과 반대쪽의 저항 세력은
무조건 클릭을 합니다. 왜? 까고 싶어서라도 클릭하고요. 아니면 환호하고 싶어서라도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어떻죠? 클릭률이 높아지잖아요. 노출률이 높아지니까 계속 기사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테슬라와 비트코인 관련 기사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산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점점 이 기사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대중들의 인식이 그냥 뭐 기사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걸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네? 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버려요. 언론이 홍보해주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강력한 팬덤, 그리고 그것에 의한 반대쪽의 강력한 저항,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그런 자산은 엄청나게 좋은 자산이에요. 왜 강력한 팬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강력한 반발이 있겠어요? 강력한 반발은 지켜야 될 기득권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일 거고, 강력한 팬덤은 그 자산들의 혁신에 열광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으면 그냥 그 자산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린 향후 5년간 테슬라와 비트코인 얘기를 매일 기사로 접하게 될 거예요. 정말 매일 기사로 접하게 될 겁니다. 지겨울 정도까지 나오지만 계속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고, 뻔한 기사가 아닌 팬과 안티팬의 엄청나게 극렬한 대결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미있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테슬라 비트코인의 자산적 측면에서의 성장도 비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들의 가치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은 정말 지금 생각했을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일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강남 부동산도 물리고 부동산 하락기에는 씹스캠이라고 불렀다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5년 후에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테슬라랑 비트코인 욕하고 있었던 기사 같은 것들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제가 또 하나 써서 영상거리로 만들 정도의 상황들이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냥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죠. 이 억지로 몇몇 유튜버가 막 일부러 띄우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몇몇 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서 막 자기가 블로그에 글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론 기사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일개 불장난 정도에 불과하죠. 그냥 성냥 하나 켰다가 꺼지는 정도 속도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언론이 알아서 계속 홍보해주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줄 대형 호재나 국가적 발전 이슈가 있는 곳이어야 지속적으로 언론이 언급합니다. 그런 곳이 어딨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개발건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GBC 개발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초나 잠실 뭐 이쪽에 엄청난 개발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중의 관심들은 좀 지금은 적어요. 오히려 대중의 관심은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대중의 관심이 가 있는 곳은 바로 용산입니다. 인터넷 창에 용산이라고 쳐보십시오. 용산 관련 기사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일단 용산으로 갔죠. 그 다음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용산 공원이 개방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들에서 오세훈 시장이 용산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관심거리가 되면서 아마 우리는 향후 5년간 용산 관련 이야기를 매일 기사로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5년간 가장 많이 급변한 지역 역시 용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빠숑님은 용산엔 단 1평이라도 등기를 치라, 칠 수 있으면 사놔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뭐 빠숑님 외에 나머지 많은 인사이트 있는 유튜버 분들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자병법의 박병찬 님도 용산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요즘에 주고 계시는데, 박병찬 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그거예요. 용산이 이렇게 다 개발이 됐다, 그리고 집무실도 완성됐고, 그 다음에 용산 민족공원이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외교사절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홍보해야 되는 홍보 영상을 찍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로 들어갈 만한 씬이 뭘까? 어떤 씬이
가장 우리나라를 자랑할 거리로 나올까? 한때는 63빌딩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월드타워나 뭐 다른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한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연 조건, 그리고 그 옆에 엄청나게 넓게 형성되어 있는 공원을 진짜 무슨 드론 뷰 이런 걸로 쫙 찍어서 에어뷰로 쭉 보는 그런 장면,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사이에 최첨단 빌딩들이 쫙 그 도심 속 안에 펼쳐져 있고 대통령 집무실로 연결되고 뭐 이런 씬들을 시나리오로 짜가지고 카메라 앵글에 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그 용산 주변에 있는 경관들, 그냥 공원만 번지르하게 만들어 놓으면 전부일까요? 그 주변에 함께 찍히는 씬에서 지저분한 그런 아직 도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의 씬이 나오는 것들을 용인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센트럴파크 같은 씬을 찍고 싶지 않을까요? 쫙 펼쳐져 있는 그 도심 속에 엄청나게 넓은 그 녹지, 그리고 그 녹지를 둘러싸고 있는 빌딩과 고급 건물들, 스마트 도시와 천혜의 자연 조건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장면을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용산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5년 동안 용산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는 기사로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테슬라나 비트코인, 그 다음에 서울부동산 중에 용산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 자산이 상승하거나 투자 성과를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그 자산이 갖고 있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함께 언론이 지속적으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홍보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상황들에 접해져 있는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조건 언론이 알아서 홍보해주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언론이 알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내 자산을 홍보해주는 그런 상황을 무조건 만드십시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각차각 이렇게 찍게 만들란 말이에요. 끝!